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엄마, 그 돈 다 어디다 숨겨놨지? 큰아들 종민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70살이 넘은 몸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50살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로 돌아가 아들들을 다시 안아주고 싶었다. 우릴 낳아놓고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우리 목 좀 줘야지. 작은 아들 준호가 거들었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동네 건달들과 어울림을 사는 둘째 아들. 그의 손등에는 채 지워지지 않은 문신이 선명했다. 사람들은 나를 양말 할머니라 부른다. 29의 남편을 잃고 동대문 시장 구석에 좌판을 깔았다. 양말 한 켤레에 100원, 200원씩 벌어가며 모은 돈이 어느덧 20억이 되었다. 20억. 누군가에겐 한순간에 벌어들이는 돈이지만 나에게는 40년 인생 그 자체였다. 엄마, 대답 좀 해. 종민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돈은 너희 것이 아니다. 뭐? 세상에는 더 가난한 이들이 많아. 나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종민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 덜컹거렸다. 웃기지 마. 우리도 불쌍했잖아. 그땐 우릴 왜 안 돌봤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모성보다 생계를 택했다. 아들들이 배고플까봐 돈을 벌러 나갔지만 정작 그 시간엔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을 잃었다. 준호가 냉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형, 됐어. 어차피 엄마는 우릴 사랑한 적 없어. 돈만 사랑했지.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남은 건 나 혼자뿐이었다. 창밖으로 동대문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서 나는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색바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9살의 내가 2살 배기 종민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뱃속에는 준호가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죽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찬바람만이 낡은 창틈으로 스며들어왔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남편 재호는 공사판에서 일하다 추락사했다. 29에 홀로 된 나는 갓 돌진한 종민이와 뱃속의 준호를 안고 막막했다. 친정은 나를 걷어주지 않았다. 제 팔자 제가 만든 거 아니냐는 말만 돌아왔다. 동대문 시장 한 구석, 어느 인정 많은 상인이 내게 자리를 내줬다. 아줌마, 여기서 양말이나 팔아봐요. 미천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서 떨이 양말을 받아왔다. 한 켤레에 5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았다. 이익은 50원. 하루에 100켤레를 팔아야 5,000원이 생겼다. 종민이는 낮에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고 준호는 업고 다녔다. 아이가 울면 젖을 물렸고 손님이 오면 얼른 업어 등을 두드렸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다. 하지만 나는 늘 시장에 있었다. 종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가던 날도, 준호가 처음 엄마를 부르던 날도 나는 양말을 팔고 있었다. 엄마, 오늘 입학식인데. 엄마가 바빠. 알지? 너 혼자 가야 해. 종민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 없었다. 그날 안 팔면 다음날 먹을 쌀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그때쯤 나는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옮겼다. 양말뿐 아니라 속옷과 양말을 함께 팔기 시작했다. 월세 20만 원짜리 좁은 가게였지만
그곳인 내 왕국이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양말 냄새 난다고 놀려. 종민이가 투덜거렸다. 나는 피식 웃었다. 양말 냄새가 밤 냄새다. 그것도 몰라? 그러나 종민이는 웃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했다. 준호는 더 심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다. 오락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동네 형들과 어울렸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나는 시간이 없었다. 아드님이 문제입니다. 학교에 좀 오셔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준호는 그대로 방황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나는 가게를 3개로 늘렸다. 직원을 두고 도매로 물건을 받았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때쯤 아이들은 이미 내 곁을 떠나 있었다. 종민이는 22살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2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 준호는 20살에 폭행 사건으로 유치장에 갇혔다. 나는 돈을 주며 무마시켰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다시는 이러지 마라.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사고를 쳤다. 나는 그때마다 돈으로 해결했다. 돈으로 사랑을 대신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다. 나는 이제 70을 넘겼다. 가게는 10개가 되었고 은행 계좌에는 20억이 쌓였다. 하지만 내 곁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어느 겨울날 가게에 어린 소녀가 들어왔다. 할머니, 양말 얼마예요?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다. 옷은 남루했고 손은 동상으로 부어 있었다. 나는 선반에서 2티만 빨간 양말을 꺼냈다. 이거 1,000원이야. 아이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전부였다. 저 500원밖에 없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양말을 아이 손에 쥐어줬다. 그냥 가져가거라. 대신 약속해. 나중에 크면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가 가게를 나가자 옆에 있던 종민이가 비웃었다. 엄마, 또 그래?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면 우린 뭐가 돼? 너희도 저렇게 작았다. 나는 그때 너희를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종민이는 코웃음 쳤다. 과거 얘기는 됐고 그 돈 우리 줄 거야 말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신었던 빨간 양말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웃음이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닮았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제 전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장학재단이요? 혹시 상속인 될 게는? 아들들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신 재단 운영권은 제3자에게 맡기고요. 변호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작업은 석 달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아들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동대문 시장에도 새싹이 돋았다. 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은 열었다. 그런데 종민이와 준호가 함께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종민이가 신문을 내 앞에 내던졌다. 지옥 일간지였다. 거기에는 이런 제목이 박혀 있었다. 양말 할머니 20억 전세산 장학재단 설립 예정. 나는 침착하게 신문을 접었다.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형 말이 맞아. 그 돈은 우리 거잖아. 엄마가 우리를 키우려고 번 돈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내가 번 돈이다. 너희를 키우려고 번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번 돈이다. 말장난하지 마.
종민이가 주먹으로 진열대를 쳤다. 양말 몇 켤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린 평생 엄마 그늘에서 살았어. 친구들은 다 엄마라 도시락 싸주고 학교 행사에 와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 돈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변할 수 있겠니? 뭐? 너희가 돈을 받으면 일을 할 거니? 사람답게 살 거니? 아니면 그 돈을 다 날리고 또 나를 원망할 거니?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는 우리를 믿지 않는 거네, 끝까지. 믿고 싶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줘. 너희가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종민이가 비웃었다. 증거? 좋아. 그럼 우리도 보여줄게. 엄마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두 아들은 가게를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무릎이 걷기고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날 이후 아들들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종민이는 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질렀다. 여러분, 이 양말 가게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도 버린 파렴치 아닙니다. 손님들이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말을 정리했다. 너희도 저렇게 작았다. 나는 그때 너희를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종민이는 코웃음 쳤다. 과거 얘기는 됐고 그 돈 우리 줄 거야 말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신었던 빨간 양말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웃음이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닮았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제 전 재산을 장학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장학재단이요? 혹시 상속인들께는 아들들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신 재단 운영권은 제 3자에게 맡기고요. 변호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작업은 석 달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아들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동대문 시장에도 새싹이 돋았다. 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런데 종민이와 준호가 함께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종민이가 신문을 내 앞에 내던졌다. 지역 일간지였다. 거기에는 이런 제목이 박혀 있었다. 양말 할머니 20억 전 재산 장학재단 설립 예정. 나는 침착하게 신문을 접었다.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형 말이 맞아. 그 돈은 우리 거잖아. 엄마가 우릴 키우려고 번 돈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내가 번 돈이다. 너희를 키우려고 번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번 돈이다. 말장난하지 마. 종민이가 주먹으로 진열대를 쳤다. 양말 몇 켤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린 평생 엄마 그늘에서 살았어. 친구들은 다 엄마가 도시락 싸주고 학교 행사에 와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린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 돈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는 변할 수 있겠니? 뭐? 너희가 돈을 받으면 일을 할 거니? 사람답게 살 거니? 아니면 그 돈을 다 날리고 또 나를 원망할 거니?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는 우릴 믿지 않는 거네, 끝까지. 믿고 싶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줘. 너희가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종민이가 비웃었다. 증거? 좋아. 그럼 우리도 보여줄게. 엄마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두 아들은 가게를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고 눈물이 흘렀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날 이후 아들들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종민이는 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질렀다. 여러분, 이 양말 가게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도 버린 파렴치 아닙니다. 손님들이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말을 정리했다. 준호는 더 악랄했다. 내가 다니는 성당에 찾아와 신부님께 거짓말을 했다. 신부님,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어요. 재산을 함부로 기부하려 하는데 막아주세요. 신부님이 나를 불렀다. 정말 장학재단을 만드시려는 겁니까? 네, 신부님. 자식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부님은 한숨을 쉬었다. 하느님은 가족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기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족과 화해하심시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내 집에 침입했다. 술에 취해 서랍을 뒤지고 통장을 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찾았다. 준호가 통장을 들고 웃었다. 하지만 그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다. 나는 모든 돈을 재단 계좌로 옮긴 뒤였다. 엄마, 진짜 다 옮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변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우린 어떻게 살아? 너희 힘으로 살아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준호는 울먹이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가게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손에 낡은 빨간 양말을 들고 있었다.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500원 들고 와서 양말을 받았던 아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네가 그 아이였니?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때 할머니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나중에 크면 누군가를 도와주렴. 그 말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고 대학 가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나는 손을 떨며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고마운 거예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할머니 재단 일을 돕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들은 나를 원망했지만 낯선 이 아이는 나를 기억했다. 그래, 함께 하자꾸나. 그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재단 운영을 맡길 사람을 찾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말기암 진단을 내렸다. 앞으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른 평생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갈 때가 된 것이다. 병실에 종민이와 준호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초췌했고 원망 어린 눈빛이었다. 엄마, 종민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슬펐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돈 얘기만 했다. 너희에게 줄 건 돈이 아니다. 그럼 뭔데? 진실이다. 나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40년간 써온 가계부였다. 이걸 봐라. 내가 너희를 키우며 쓴 돈의 기록이다. 종민이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종민이 우윳값 500원, 준호 기저귀 1200원, 종민이 학원비 5만 원, 준호 병원비 3만 원. 수십 페이지가 넘는 기록, 40년치 육아 비용이었다. 이게 총 얼만지 아니? 준호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5억 8천만 원? 맞다. 내가 너희를 키우며 쓴 돈이 6억에 가깝다. 나머지 14억은 내가 홀로 모은 돈이다. 종민이의 손이 떨렸다. 엄마는 왜 이런 걸 다 기록했어? 너희가 원망할까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오해할까봐. 나는 수첩을 다시 받아들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돈을 벌며 너희를 안아주지 못했고 밥을 차리며 너희 숙제를 봐주지 못했다. 준호가 고개를 떨궜다. 그럼 그 14억은? 그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사랑이다. 너희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다. 종민이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 다만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돈은 남의 손에 맡겨도 괜찮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일주일 뒤 나는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친척도 없고 친부도 없었다. 다만 동대문 시장 상인 몇 명과 그 빨간 양말의 주인이었던 사회복지사 은지가 있었다. 종민이와 준호는 상주로 앉았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다만 어머니의 영정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3일장을 치르던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종민 앞에, 하나는 준호 앞에 놓였다. 이게 뭡니까? 편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재단 이사 임명장입니다. 네? 고인께서는 2분을 재단 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조건은 재단 운영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민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돈은 안 주고 일만 하라고요? 고인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뜯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호에게, 너는 어릴 적 내게 물었지. 엄마,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대답했어. 양말 파는 할머니. 너는 웃으며 말했지.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 말이 맞았어.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았지. 이제 기회를 줄게. 재단 이사가 되어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라. 그들에게 양말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학교에 보내줘라.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너를 혼자 두고 시장에 갔는지.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다. 꼭 풀어라.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종민이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다. 내용은 비슷했다. 두 아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셨다. 싸우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를 떠올렸다. 형, 우리 진짜 나쁜 놈들이었네. 그러게,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라도 해야지 뭐. 엄마가 준 숙제. 1년이 흘렀다. 종민이는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가난한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도,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낯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생겼다. 아저씨, 고마워요. 한 아이가 종민이에게 인사했다. 중학생이었다. 재단 장학금으로 학원에 다니게 된 아이였다. 종민이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야, 이건 우리 엄마가 준 거야. 그럼 할머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에 종민이의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준호는 동대문 시장에 작은 가게를 차렸다. 양말 가게였다. 간판에는 양말 할머니 2호점이라 적었다. 야, 너 미쳤어? 왜 하필 양말을 팔아?
옛 친구가 비웃었다.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 엄마가 양말로 나를 키웠거든. 나도 양말로 누군가를 키우고 싶어. 가게 한편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29살의 젊은 얼굴. 준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했다. 엄마, 오늘도 열심히 할게.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종민이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재단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매년 1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100명의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재단을 찾아왔다. 이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종민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지? 10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김민수예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아, 그래. 기억나네. 그때 네가 고맙다고 했지. 민수는 웃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 이번에 의사 면허 땄어요. 그래서 왔어요. 재단에 기부하려고요. 기부? 네, 1000만 원이에요. 많진 않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종민이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것이 어머니가 꿈꾼 세상이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세상. 고맙다, 민수야. 내 엄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저야말로요, 제 인생을 바꿔준 양말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민수가 돌아간 뒤 종민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대문 시장의 불빛이 여전히 단짝이고 있었다. 준호의 양말 가게도 번창했다. 이제는 직원 5명을 든 제법 큰 가게가 되었다. 준호는 매년 수익의 30%를 재단에 기부했다. 형, 올해 기부금이야. 준호가 수표를 건넸다. 5천만 원이었다. 너 장사 잘 되나 보다. 그럼 엄마 간판 덕분이지. 사람들이 양말 할머니 이야기 듣고 많이 와. 종민이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다. 형도 잘하고 있잖아. 재단 덕분에 몇 명이나 대학 갔는데? 300명. 올해까지 총 300명이 대학 진학했어. 준호는 휘파람을 불었다. 대단하네. 엄마가 양말 몇 켤레 팔아야 그 많은 애들을 대학 보냈겠어. 평생 팔아도 모자랐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40년을 모은 거겠지. 두 형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재단 이사이자 사무국장인 은지는 이제 40이 되었다. 그는 매년 겨울이면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빨간 양말 나눔의 날이었다. 재단에서 1000켤레의 빨간 양말을 준비해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줬다. 왜 하필 빨간 양말이에요? 신입 직원이 물었다. 은지는 낡은 양말 한 켤레를 보여줬다.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양말이에요. 10년 전에 양말 할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제 보물이에요. 이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갔고 대학에 갔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빨간 양말을 주고 싶어요. 그날 행사에서 한 할머니가 은지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고맙네. 덕분에 발이 따뜻하겠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그럼 나도 나중에 누군가 도와줘야겠네. 은지는 환하게 웃었다. 네, 할머니, 그게 양만 할머니의 약속이에요. 어느 일요일 종민이와 준호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10년 만에 함께 찾아온 성묘였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술 한 잔을 따랐다.
엄마, 우리 왔어요. 종민이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재단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애들 보면 예전 우리 같거든요. 준호가 거들었다. 저도 양말 가게 하면서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손님 받고 물건 정리하고 돈 계산하다 보면 엄마가 왜 우리 안 볼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어요. 종민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철없었어. 엄마는 우릴 키우려고 그렇게 일했는데 우린 돈만 달라고 했잖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뭐. 두 형제는 잠시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졌다. 형,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거래. 근데 아무데나 쓰면 안 되고 씨앗처럼 뿌려야 한다는 거. 종민이는 피식 웃었다. 그래, 엄마가 뿌린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어. 우리도 재단 아이들도. 씨앗이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호의 말에 종민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돈은 남의 손에 맡겨도 괜찮다는 거. 근데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엄마가 우릴 혼자 키운 건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은 있었다는 거. 바람이 다시 불었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시간은 더 흘러 20년이 지났다. 종민이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재단은 더 커져서 해외 지부까지 생겼다. 매년 5천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혹시 종민이 사장님 계신가요? 네, 접니다만. 저 김민수예요. 10년 전에 뵀었죠? 종민이는 눈을 크게 떴다. 아, 의사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늘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는 서류를 꺼냈다. 제가 이번에 병원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병원 수익의 10%를 매년 재단에 기부하기로요. 정말요? 네. 그리고 병원 이름도 양말 메디컬로 지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양말 할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종민이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요. 이 사장님도 그 나무를 키웠잖아요. 이제 제가 열매를 맺을 차례고요. 그날 밤 종민이는 준호에게 전화했다. 야, 너 민수 기억하지? 그 친구가 병원 차렸대.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매년 기부한대. 우리 엄마 이름으로. 형, 나도 슬슬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엄마 생각 많이 나. 나도. 근데 이제는 후회 안 해. 엄마가 우릴 용서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 종민이는 72살이 되던 해 큰 결정을 내렸다. 제가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사회에서 반대가 쏟아졌다. 아니, 왜요? 이사장님이 계셔야 재단이 굴러가는데. 종민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있어야 굴러간다면 이건 제 재단이지 엄마 재단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실 건데요? 민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학생 출신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종민이는 계속 말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양말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재단을 만들었죠.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엄마는 영원한 순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순환이요? 네. 받은 사람이 주고 받은 사람이 또 주는 순환. 제가 여기 있으면 그 순환이 막힙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입니다. 이사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 뒤 재단 이사장 이임식이 열렸다. 민수가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종민 선배님, 잘 이어받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건 우리 거가 아니라 양말 할머니 것이라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종민이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준호의 양말 가게. 동생은 이제 60을 넘겼지만 여전히 양말을 팔고 있었다. 야, 형, 웬일이야? 나 여기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뭐? 형이? 재단 일 그만뒀어. 이제 나도 양말 팔고 싶어.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같이 하자, 엄마처럼. 그날부터 두 형제는 함께 양말을 팔았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계산을 했다. 형,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게, 엄마가 40년을 이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도 40년 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근데 해봐야지 뭐. 어느 겨울날 가게에 어린 소녀가 들어왔다. 아저씨, 양말 얼마예요? 준호는 선반에서 빨간 양말을 꺼냈다. 이거 1,000원이야. 소녀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전부였다. 저 500원밖에 없어요. 준호는 종민이를 바라봤다. 종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양말을 소녀 손에 쥐어줬다. 그냥 가져가렴. 대신 약속해. 나중에 크면 너도 누군가를 도와주렴.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소녀가 가게를 나가자 종민이가 말했다. 형, 이거 우리 엄마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똑같잖아. 500원짜리 동전, 빨간 양말, 그리고 약속. 또 순환이 시작되는 거네. 엄마가 시작한 순환. 그로부터 10년 뒤. 종민이는 82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다. 재단 출신 학생들, 병원 환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준호는 형의 관 앞에서 조사를 읽었다. 우리 형은 평생 2가지를 배웠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순환한다는 것. 형은 어머니에게서 이걸 배웠고 저에게 물려줬고 수천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준호는 어머니와 형의 묘소를 나란히 바라봤다. 엄마, 형, 저도 곧 갈게요. 거기서 양말 파세요. 저도 가서 같이 팔게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재단 장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빨간 양말을 들고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고맙네, 젊은이. 나중에 크면 저처럼 남 도와주세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이제 숲이 되었다. 50년이 흘렀다. 동대문 시장 한 구석에는 여전히 양말 할머니 본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이제는 3대째 운영하는 가게가 되었다. 준호의 손자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가게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다. 29살의 박순자가 2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돈은 남의 손에 맡겨도 괜찮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져 있다. 그러나 사랑은 모두의 손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흐른다. 매년 겨울이면 재단에서는
빨간 양말 나눔의 날 행사를 연다. 지금까지 100만 켤레가 넘는 양말이 세상에 뿌려졌다. 그리고 그 양말을 받은 사람들 중 3,000명이 다시 기부자가 되었다. 어느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다. 사장님, 빨간 양말 있어요? 네, 할머니, 여기요.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500원밖에 없었다. 저 500원밖에 없는데. 사장인 준호의 손자는 웃으며 양말을 건넸다. 그냥 가져가세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증조 할머니와의 약속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말을 받았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네. 문이 닫혔다. 가게 안에는 양말 냄새가 가득했다. 그것은 40년 전, 50년 전과 똑같은 냄새였다. 박순자 할머니가 평생 맡았던 냄새. 사랑의 냄새.